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 배나서하는 시간, 우리 지식 나눔 콘서트 윌로우팜 김한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윌로우팜은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흙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 그리고 농식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4회째는요 우리 새로운 농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인재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스토리텔러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무대 윌로우팜의 무대를 활짝 열어주실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국악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청사는 날 보고 창공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우리 임동창 선생님께서도 우리 농어촌에서 인재 육성, 네. 후학을 양성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재사 육성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어쨌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어디 쪽에 계시죠? 전라북도 남원요. 남원, 아름다운 도시 남원에서 지리산 자락에. 예, 얼씨구. 남원 자랑 일단 그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예. 지리산 치마자라 시원하고 시원하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위 러브팝 이제 본격적으로 임동 선생님 잠시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새로운 농어촌의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십시오. 만나보시죠.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을 유치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 학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산촌 유학을 한국식 그 산촌 유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농촌 유학이라고 하게 된 거죠. 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농사 체험을 하고 매주 월요일은 사물놀이를 하고 화요일은 밴드를 하고 목요일은 뭐 생태학교 국립공원에서 와가지고 동식물에 대한 거를 자연 공부를 시켜주고 프로그램은 거의 뭐 365일 360까지 체험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되죠. 다 좋아요. 여기서 놀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가기가 싫어요. 도시 같은 데는 차 때문에 별로 못 노니까 여기는 뭐 차도 없고 넓어서 재밌어요. 간다. 엄마 따라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네가 좀 서운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좋죠 애들하고. 거기 있으면 저 모습 전혀 못 보거든요. 같이 자기 또래 애들 10여 명이랑 어울려갖고 생활하고 그 가운데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젊은 기농가구 15가구 늘어났죠. 젊은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40명 되는 아이들이 지금 동네를 왁자지껄 뛰어다니고 하니까 뭐 사람 동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의 한림이 농촌유학센터의 센터장 정문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털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 그 모습으로 그냥 올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예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어제 장에 가서 옷을 한 벌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잘 입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충북 단양 그 한대리 마을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요. 집이 가난해서 부산에 있는 국립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면 전교 성적이 한 3% 이내에 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적성이 원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빨리 졸업을 하고 제 고향으로 가서 막연한 거지만 제가 농촌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수업료를 면제받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1년 동안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1년이 끝나고 1978년도에 제 고향 한대미로 제가 이제 기양을 합니다. 기양을 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농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근데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 봤을 때 가장 자본이 덜 들어가고 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양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계 중에서도 6개업. 제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의 그 1978년도에 그 양축 농가들의 대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닭이 크고 있을 즈음에 한 3,000수 되는 닭들을 제가 다 처분하고 사료값으로 부모님이 물려준 얼마 안 된 농지까지도 다 처분하고 망한 거죠, 솔직히. 망한 거죠. 그렇게 처분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이 또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단양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계기는 저희 상님이 이제 하는 사업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기회가 너무 늦게 와서 사실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고향에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제가 옛날에 동행하던 농촌운동을 다시 하기로 하고
제 고향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자청에서 이제 마을의 이장 일을 보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2003년도에 제가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주는 그 녹색노진 체험마을 사업을 유치하면서 잇따라서 산천종합개발, 그다음에 팜시티 마을,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을 유치해서 마을 안길도 고쳤지요. 물레방아 빨래터도 복원했지요. 사실 빨래터의 의미는 시골에서는 그 보도본부 뉴스센터입니다. 그 빨래터에서 동네의 모든 소식이 전달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고 야생화 쉼터도 복원하고 또 황토방, 방갈로, 약선식당 등을 중축을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객과 체험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젊은 사람이 없는 마을에서 저에게 힘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인드에 동참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같이 동조자로 구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을에 있는 빈집을 수리해 놓고 제가 이제 기농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정말 몇 달을 고민하고 수고하고 찾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카페도 뒤지고 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찾게 됩니다. 그분을 마을에 모시고 와서 이제 마을을 제가 안내를 합니다. 마을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계곡이 흐릅니다. 한뜸이라는 뜻 그대로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거다가 또 이렇게 잘생긴 저 이장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디인 마을 방문하셔도 아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을은 좋아서 빈집을 좋다고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에 아이를 전학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저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학교는 2007년 폐교됩니다 하는 얘기를 왜 먼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분장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얼굴을 한 번 딱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몇 달 동안 수고했던 저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일을 한 몇 번 반복합니다. 정말 힘을 잃습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핵심은 학교다. 그리고 제가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한드이 마을에 연 3만 명이나 되는 체험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3만 명이 오던 체험객들을 뒤로 하고 저는 학교 지키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한드미는 끝났어. 한드미는 이제 체험마을에 사라지는 거야. 실패했어. 라는 많은 유언비어도 냈고 뭐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혹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저는 그래, 보자. 끝까지 웃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학교를 지켜내고 젊은 사람이 많이 이사 오게 하면 그때는 체험마을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굳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학교 지키는 일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한드미 마을의 멘토이셨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파견하신 그 1인 1촌 전문가로 계셨던 그 모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일본의 산촌 유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의 산촌 유학은 30년 전부터 해왔는데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로 전학 와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1년, 2년 후에 다시 다니던 도시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산촌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한 마을이 살아난 예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눈이 확 뜨였어요.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거다. 그것은 한드미를 위한 것이었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학교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지금까지 체험마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총집결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체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농촌 유학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다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12명을 모집해서 2주간의 교류학습을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 2주간의 교류학습을 마친 아이들이 너무나 만족도가 좋고 부모님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대미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한 365일 계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촌 유학에서 농촌 유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식 농촌 유학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최초로 1년 코스의 농촌 유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한대미 마을은 가구 수가 15가구가 늘었습니다. 또한 유학센터의 생활지도 교사들이 전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대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한대미가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농촌 유학이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시골살이, 들살이를 알려주고 감수성과 창의를 일깨워주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마을에 지금 우리 여름방학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 캠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농촌 유학 출신들이 와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또한 그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다면 MT를 어디로 갈까요? 1년 동안 내가 동네 곳곳을 다니고 누비고 다녔던 당연히 한대미 마을로 친구들을 데리고 MT를 올 것이고요. 또한 결혼을 해서 피서를 간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제1순위로 아마 한대미 마을을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당연히 아이들을 보내놓고 1년, 2년씩 한대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을 구입한다. 당연히 한대미 마을을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워크숍을 한다. 아니면 어떤 피서를 간다 할 적에 옆에 분들한테 아니면 신랑한테 당연히 한대미 마을을 1순위로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그 한대미 농촌 유학은 이 농촌 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학교인데 초등학교를 통폐합 내지 폐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농촌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폐교된 학교는 절대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다시 지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망한 농촌은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늘어와도 그 밭이 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농촌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불 때 밑빠진 독에는 물을 살살 부으면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불 때는 새나가는 보다 더 많이 왕창 쏟아부으면 물이 넘치고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농촌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대로 끝이 아니라 뭔가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준비하신 분들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읽었습니다. 저희 그 농촌 유학을 수료한 아이들이고요. 지금 우리 여름 캠프가 진행 중인데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네. 급조해서 아이들이 지금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하러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정무찬 선생님의 우리 제자분들 직접 불러주시죠. 자, 얘들아 나와라.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